경남 진주에서 40대 남성이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주민들에게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바람 떨어지는데 도와주면 주장도 하고 권동대로 아이가 위험하다 싶어하고 다시 들어오고. 12살 초등학생을 포함해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대형 화재가 난 프랑스 노트르담 대성당 내부가 공개됐습니다. 곳곳이 잿더미로 변했지만 대형 오르간과 청동 수탑 같은 유물은 무사했습니다. 하루 만에 1조 원 넘는 성금이 모이는 등 대성당 재건을 위해 전 세계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유천 씨가 황하나 씨와 마약을 함께 투약한 정황이 담긴 동영상을 경찰이 확보했습니다. 박 씨는 오늘 신체 대부분을 제모한 상태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보석을 허가받았습니다. 77일 만에 풀려난 김 지사는 뒤집힌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린이집 현장 학습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용 카시트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정작 카시트를 장착한 전세버스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 관련 부처들은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가 결국 취소됐습니다. 녹지병원 측의 손해배상 소송과 주민들의 토지 반환 소송 등이 잇따를 걸로 보입니다. LG화학을 포함한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사업장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수년간 조작해오다 적발됐습니다. LG화학은 배출 기준치를 170배 이상 초과하고도 이를 속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이웃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초등학생을 포함해 5명이 숨졌습니다. 어린이와 노약자, 여성을 노린 범죄였습니다. 이 남성은 정신병원 치료를 받아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주민 갈등으로 경찰이 출동한 것이 올 들어서만 7차례였지만 이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이는 내 이웃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이번 사건을 집중 보도합니다. 저 소식 배유미 기자입니다. 캄캄한 복도 밖으로 거센 불길과 연기가 올라옵니다. 화재를 피해 밖으로 대피하는 주민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벼랑간 흉기를 든 괴한이 덤벼듭니다. 사람이 2분 쓰러져 있어. 토해를 할 수 없이 너무 흉악해가지고 참 못했어. 새벽 4시 25분. 이 아파트에 사는 42살 안모 씨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12살 초등학생을 포함해 5명이 숨지고 13명이 흉기에 찔려 다치거나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피해자는 여성과 어린이, 노인 등 약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부상을 입은 주민들은 이곳 주차장으로 피신했는데요. 아직도 바닥에는 당시 주민들이 입은 피해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고 안 씨는 경찰과 대치 끝에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이곳에서 홀로 살던 안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을 음해하려는 세력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어 가족, 주민들을 상대로 계속 수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안 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안 씨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네, 이 40대 남성은 여성, 노인, 어린이를 주로 노렸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도 희생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초등학생은 할머니도 숨졌고 어머니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어서 유주은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금모양은 일가족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12살 금모양과 60대 할머니는 안 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었고 어머니는 심한 부상에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3대가 한꺼번에 변을 당한 겁니다. 가족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을 듣고 달려온 유가족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희망입니다. 억울해서 어이가서 손자는 혼자 20살 부모 앞에서 거의 당했으니 오직하겠어요. 어려운 살림에 식당을 운영하며 악착같이 살았던 모녀도 희생을 당했습니다. 어머니는 안 씨의 흉기에 찔려 현장에서 숨졌고 딸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지금도 보내와도 해도 괜찮았는데 너무 안 됐다. 진짜 찾겠거든 사람이. 경찰 조사 결과 안 씨는 2010년 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데 이어 2015년엔 정신분열증인 조현병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누가 하나 치고 나가야 제대로 조사를 끝나고 어떻게 했더라고 그런 말까지 했는데 결국 진짜로 이 사람이 맞다니까. 이번 사건으로 숨진 5명의 합동분향소는 진주 한일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오늘 새벽 4시에 발생한 방화와 흉기 난동 그리고 경찰 대치 후 검거까지 이 끔찍한 일은 모두 25분 동안에 벌어졌습니다. 공포의 25분을 119 신고 녹취록과 함께 재구성했습니다. 이은우 기자입니다. 피의자 안모 씨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건 오늘 새벽 4시 25분. 그로부터 4분 뒤 첫 화재 신고가 이루어졌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건 4시 35분입니다. 같은 시각 119 녹취록을 보면 이상한 아저씨가 있다. 몇 명이 흉기에 맞았다. 환자는 엉망이 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첫 발화 시점부터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10분 사이에 이미 흉기를 사용한 범행이 상당수 주민들에게 가해진 겁니다. 안 씨는 이 10분간 자신이 지른 불에 당황해 대피하는 주민들을 아파트 2층에서 맞고 양손에 흉기를 들고 무참히 쓰러뜨렸습니다. 안 씨가 2층에서 검거되기 전 경찰과 대치하는 동안에도 절박한 신고는 계속됐습니다. 4시 39분에는 아이가 흉기에 맞아 숨을 안 쉰다. 계단에도 피해자들이 있다는 신고가 다급한 비명과 함께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에는 첫 신고를 포함해 10분간 총 5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4시 50분, 안 씨는 경찰에 대치한 지 15분 만에 검거돼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안 씨는 이때 다 죽였다고 소리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을 지른 뒤 검거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25분, 주민들에겐 공포의 시간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이번 참극은 경찰이 한 달 전에만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 하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올 3월에도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 남성이 이웃 주민들에게 난동을 부렸습니다. 번번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남겨준 답변은 CCTV를 설치해서 증거를 확보하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배영진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누군가를 피해 황급히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뒤따라오던 남성은 화가 난 듯 수차례 초인종을 누릅니다. 문을 열지 않자 남성은 여성이 들어간 집 앞에 간장과 식초를 섞은 액체를 뿌립니다. 이 남성은 18명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안모 씨. 여성은 시각장애를 가진 18살의 여고생으로 오늘 숨진 희생자 중 한 명입니다. 안 씨는 지난해부터 층간 소음으로 위층에 사는 여고생 가족과 수차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여고생 가족은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에게 돌아온 답변은 증거가 없다며 CCTV를 설치해 오물 투척 모습을 확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파트 창밖으로 욕설을 퍼부는 등 안 씨가 올해 일으킨 폭행 사건만 7건. 주민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면서 가음소리 나서서 또 그 사람이 갖다 이게 그랬었지. 주민들이 신고할 때마다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 참극을 막았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네, 경찰의 초동 대응에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테이저건을 쏘았지만 빗나갔지요. 경찰은 이 테이저건 훈련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계속해서 정현우 기자입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사건 현장에 도착한 건 새벽 4시 35분. 피의자 안모 씨와 대치하다 제압에 성공한 건 이로부터 15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오후 4시 50분경 테이저건과 공포탄, 실탄을 발사하고 저항하던 피의자를 장복으로 제압하여 금가했습니다. 경찰은 공포탄과 실탄 경고 사격 뒤 안 씨를 향해 테이저건을 쐈지만 빗나갔습니다. 안 씨가 두꺼운 옷을 입어 테이저건을 맞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해명. 하지만 이런 경우가 처음이 아닙니다. 경찰은 지난 1월 거리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10대 남성을 향해 지난달엔 한 초등학교 앞에서 난동을 부리는 50대 남성에게 테이저건을 쐈지만 모두 빗나갔습니다. 최근 3년간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쓴 횟수는 942건, 총기보다 30배 이상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격 훈련은 수박 겉핥기에 그칩니다. 의무적으로 훈련을 받는 총기와 달리
테이저건은 희망자만 훈련을 받습니다. 그나마 동영상 교육이 대부분입니다. 현행범이지만 총기를 사용하기는 부담스러워하거든요. 잘못 사용되면 인명을 해칠 위험도 있기 때문에 교육 훈련을 더 철저히 해야 되겠죠.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네,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후 그 내부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850년 전 지어져 전쟁까지 견뎌낸 대성당인데 천장엔 구멍이 나고 마치 폭격을 당한 것처럼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다행히 장미창은 일부만 훼손됐고 대형 오르간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김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건하고 웅장했던 노트르담 대성당의 예배당. 첨탑이 무너져 내린 천장에는 커다란 구멍이 생겼습니다. 뻥 뚫린 천장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덩그러니 남은 성모 마리아 상을 비추고 그 앞엔 800년 넘게 성당 지붕을 떠받치던 참나무 목재가 숯덩이가 되어 수북이 쌓였습니다. 성당 내부는 폭격을 맞은 듯 처참했지만 귀중한 유물들은 상당 부분 지켰습니다. Assez tôt, malgré le feu, on a pu enlever la tunique de Saint-Louis et la couronne d'épines, un morceau de la croix et un clou. 장미창으로 불리는 세 개의 원형 스테인드 글라스는 유리를 연결하는 프레임이 일부 훼손됐지만 화려한 모습은 그대로 보존됐습니다. 파이프 8,000개로 만들어진 대형 오르간도 화마를 피해갔습니다. 프랑스의 상징 동물이자 90m 높이의 첨탑 꼭대기를 지키던 청동수탑도 극적으로 회수됐습니다. 성당 외벽 곳곳에 놓인 괴물석상 가구일은 일부 훼손됐지만 큰 피해는 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네, 이런 대형 화재에도 역사적 가치가 큰 유물을 지켜낼 수 있었던 건 파리 소방관들의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주저앉고 불길 속으로 뛰어든 소방관들, 사제와 경찰, 시민들까지 한마음으로 문화재를 지켜내기 위해 힘을 보탰습니다. 황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기로 자욱한 노트르담 대성당의 하늘. 맹렬히 타오르는 불길을 잡기 위해 소방관들이 호수를 끌고 필사적으로 달려갑니다. 드론을 띄워놓고 주요 건축물의 상태를 확인하며 특히 두 개의 종탑으로 번지지 않도록 진압 작전을 벌였습니다. S'effondre, c'est l'effondrement de cette tour. Donc actuellement, c'est une manœuvre qui combine à la fois des moyens hydrauliques puissants à l'extérieur et une manœuvre à l'intérieur. 오래된 그림과 십자가 등 주요 문화재들은 목숨을 걸고 뛰어든 소방관들 덕분에 무사했습니다. 특히 성당 밖의 경찰, 사제, 시민들까지 소방관들을 도와 인간 사슬을 만들면서 손에서 손으로 귀중한 유물이 옮겨졌습니다. 파리 시청으로 무사히 운반된 유물들은 곧 루브르 박물관 수장고로 옮길 예정입니다. En tout cas, on peut remercier nos sapeurs-pompiers qui ont travaillé toute la nuit et qui ont réussi à éteindre le feu et sauver nos deux tours. Donc, ils ont fait un travail merveilleux.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로 프랑스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노란조끼 시위 등으로 갈라졌던 프랑스 사회를 다시 뭉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성당 재건을 위한 성금이 하루 만에 1조 원 넘게 모였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동정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파리 시민들은 다 함께 행진을 하며 대성당의 빠른 복원을 기도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이를 위로하고 즉석 공연을 하며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쓰는 모습입니다. Cathédrale, donc on sent que les Parisiens, que les Français s'unissent tous ensemble, croyants ou non croyants. 돌로 만들어진 내외부 구조물은 대부분 보존됐습니다. 영화 노트르담의 꼽취에서 종지기 콰지모도가 지냈던 종탑은 그을리기만 했고 로맨틱 영화의 배경으로 자주 등장한 서쪽 전면부와 광장은 무사했습니다. Nous rebâtirons la cathédrale Notre-Dame plus belle encore. Et je veux que cela soit achevé d'ici 5 années. Nous le pouvons. 재건을 위한 모금도 순조롭게 진행돼 하루 만에 1조 원 이상 모였습니다. 프랑스 갑부들과 기업들 외에 개인들까지 모금에 동참했습니다. Pour moi, c'est extrêmement fort de pouvoir participer. Je vais le faire aussi. C'est un peu de mon âme, c'est l'âme de la France, mais c'est aussi un peu de moi. 오늘 저녁 화재가 났었던 그 시각 프랑스 전국의 모든 성당에서는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화재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희망을 향한 프랑스 시민들의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파리에서 채널A 뉴스 동정민입니다. 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조금 전 돌아갔습니다. 그 역시 모발을 염색하고 제모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마약 정황이 담긴 동영상을 확보한 것을 채널A가 확인했습니다. 신선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박유천 씨가 수척해진 얼굴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조사 잘 받고 그러고 나오겠습니다. 하지만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기존의 입장처럼 마약 혐의 부인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한마디만 해주시죠. 출석 당시 박 씨는 신체 대부분을 제모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어제 박 씨의 신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염색한 모발과 다리털을 채취해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황하나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 씨와 함께 마약을 한 정황이 담긴 동영상 등을 확보한 겁니다. 영상에는 두 사람의 모습이 함께 찍혔고 마약 투약을 의심할 상당수 증거들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영상에 나오는 장소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한두 차례 더 부른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네, 남성 연예인과 함께 마약류 의약품 프로포폴과 졸피뎀을 투약했다고 밝혔던 사람, 바로 가수 에이미인데요. 그가 그 남자 연예인으로 주목한 것은 가수 휘성입니다. 그러나 휘성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부인했습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방송인 에이미의 폭로 이후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과 수면제 졸피뎀을 투약한 남자 연예인으로 지목된 가수 휘성. 휘성의 SNS와 인터넷 게시판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는 팬들의 요청이 쇄도하자 소속사는 오후 늦게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휘성과 관련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에이미의 주장대로 녹취록이 있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로포폴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군 검찰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거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수면제 복용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방송인 에이미는 어제 자신의 SNS에 모든 프로포폴은 A군과 함께였고 졸피뎀도 마찬가지였다고 폭로했습니다. 또 A군이 자신을 성폭행하는 모습을 촬영해 입막음을 하려고 모의했다는 녹취록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2014년 또 졸피뎀 투약에 적발되면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강제 출국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네, 이번에는 승리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되어 있는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의 오재원 선수 소식입니다. 그가 버닝썬 연관 소식을 부인했습니다. 팔라완 섬에서 열린 가수 승리의 생일 파티에는 참석했지만 자신은 여자친구와 함께 간 자비 여행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말 가수 승리의 필리핀 팔라완 섬 생일 파티에 초청된 야구 선수로 알려져 곤욕을 치른 두산 베어스 오재원. 당시 승리가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해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일며 야구 팬들 사이에선 오재원도 접대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여태껏 침묵을 지키던 오재원이 사태 진화에 나섰습니다. SNS에 항공권 영수증 2장을 올리며 모두 자신이 계산했다고 밝힌 겁니다. 생일 파티에 참석한 건 맞지만 접대가 아닌 자비로 다녀왔다는 해명입니다. 또 생일 파티 초대는 전 여자친구가 받았고 자신은 한사코 거절하다 따라가게 됐다면서 여자친구와 여행을 가는데 그런 접대를 받을 수 있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버닝썬 사태를 조사 중인 경찰은 오재원은 범죄 혐의점이 없으며 수사선상에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오재원은 일할 때 극심한 타격 부진으로 1군 엔트리에서도 말소된 상태. 최근 승리 스캔들까지 얽히면서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네, 클럽 버닝썬과 서울 강남경찰서의 유착 의혹 수사가 지금 한창이죠.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비리가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자신이 조사했던 사기 사건의 피의자에게 골프 접대와 현금 수백만 원을 받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어제 경찰은 강남경찰서 경제팀 김모 경위의 집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경위가 중년의 여성 사업가에게 골프 접대와 현금 수백만 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이 사업가는 2년 전 검찰의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김 경위가 당시 담당 수사를 맡았습니다. 수사 결과는 혐의 없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종료 뒤 김 경위 등 경찰관 4명은 여성 사업가가 회원권을 가진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습니다. 여성 사업가는 골프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이후 김경희 등과 수차례 식사 자리를 갖기도 했습니다. 김경희에게 현금 수백만 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김경희를 대기 발령하고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지만 함께 골프를 친 경찰관 3명은 참고인 조사만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골프 비용을 각자 나누어서 지불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회원권도 활용을 해서 싸게 친 거잖아요. 그 차익만큼은 다른 걸로 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죠. 경찰은 김경희가 봐주기 수사의 대가로 골프 접대와 돈을 받았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성접대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가 있죠. 윤중천 씨인데 그가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체포영장을 확인해봤더니 그 사기 혐의, 그 규모가 15억 원대였습니다. 최주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서울 양재동 자택 앞에서 검찰에 체포된 건 오늘 오전 8시쯤입니다. 수사단은 윤 씨에게 건설 사업 과정에서 사기와 공갈 범죄를 저지르고 건축 인허가를 받으려고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체포영장에 적시된 사기 범행 등 액수는 15억 원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명칭은 네 번 가는데 한 번은 수치 가져가고 계속 다른 데 가서 이제 외국 활동하고 이런 거 하는 거야. 수사단 관계자는 윤 씨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점을 소명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단은 윤 씨의 체포 시한이 48시간인 만큼 이르면 내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씨의 신병을 먼저 확보한 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돈을 건넸는지 추궁하려는 전략입니다.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 수사가 윤중천 씨의 입에 달린 셈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네, 봄을 맞아 유치원도 현장학습 철을 맞았죠. 그런데 유치원들이 현장학습을 줄줄이 취소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사용되는 카시트 때문이라는데 무슨 사연인지 최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유치원은 오는 6월과 9월에 예정된 현장학습을 취소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절버스를 다 계약을 해놨으나 거기에 카시트가 없기 때문에 현장학습을 갈 수가 없는 거죠. 어린이 보호용 장구인 카시트를 장착한 전세버스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유치원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법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난해 9월 법이 바뀌면서 만 6세 미만의 어린이가 전세버스에 탈 경우 카시트를 장착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작 전국 전세버스 4만 3천여 대 가운데 영유아용 카시트를 장착할 수 있는 버스는 없습니다. 학부모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카시트 장착이 안 돼서 현장학습을 못 간다고 하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전세버스 업체들도 카시트 의무 장착해 놓고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급작스럽게 이제 성수기 때 이제 예약을 잡아놨는데 취소가 돼가지고 한 10건 정도 취소됐습니다. 정무부처가 카시트 의무화 관련한 법안을 놓고 엇박자를 내면서 유치원과 전세버스 업계 모두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본격적인 현장학습 철인 만큼 유치원 교육 현장의 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유아용 카시트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이유, 바로 카시트법 2개가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당장 모든 차를 단속해야 한다는 경찰과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비판하는 국토교통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박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살배기 아이를 안은 채 가방을 메고 있는 조윤자 씨. 무거운 카시트까지 들고 다니는 건 무리라고 말합니다. 비현실적이죠. 애도 짐이고 애 짐도 따로 있고 그죠? 그런데다 카시트까지는 무게가 어마어마하고 엄두도 안 나죠. 그런데 현행법상 만 6세 미만 어린이는 카시트에 태워야 합니다. 안전벨트가 없는 시내버스와 경찰이 단속을 유예한 택시를 제외하고는 모든 차량이 단속 대상인 겁니다. 이런 가운데 전세버스는 애매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4월까지 카시트가 없어도 어린이를 태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법을 개정할 때 카시트 관련 조항의 시행을 3년간 미룬 겁니다. 장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거죠. 이외에 카시트에 설치할 수 있는 3.10 차량은 대체해라라고 할 수도 없거니와. 하지만 경찰청의 입장은 다릅니다. 다른 차량처럼 카시트 없이 전세버스에 탑승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는 판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버스는 어린이 안전에 취약하다며 단속을 유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12일 국토부와 경찰청이 회의도 열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법과 도로교통법이 충돌하고 있지만 서로의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네,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77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보석을 허가받은 건데요. 경남 창원 자택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지난 1월 30일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77일 만에 구치소 밖에 섰습니다. 도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도정과 함께 항소심 재판 준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 주신 재판부께 함께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결백을 거듭 주장한 김 지사는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자택이 있는 경남 창원시로 향했습니다. 김 지사는 보석 보증금 2억 원을 낸 뒤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1억 원은 보석보험 증권으로 대체됐고 나머지 1억 원은 현금 완납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고 드루킹 일당 등과의 접촉 금지 조건도 내걸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보석 결정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강조했던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 원칙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치권에선 엇갈린 반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옹호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한 석방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결수로 신분이 바뀐 첫날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칼로 베는 듯한 통증 때문에 수감 생활이 힘들다는 이유인데요. 한국당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어제 자정을 기해 구속기간이 만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 확정 전에 미결수에서 형이 확정된 기결수 신분이 됐습니다. 국정농단 관련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지난해 11월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오늘부터 형이 집행되는 겁니다. 기결수가 된 날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목과 허리 디스크로 칼로 베는 듯한 통증을 느껴 수감 생활이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집권한 현 정부가 병으로 인한 고통까지 감수하라는 것은 빈도적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당도 거들었습니다. 아프시고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 계신 점을 감안해서 국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당 차원의 석방운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정치적 도의도 아닐 뿐 아니라 내년 선거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없다. 황 대표의 지시로 석방 근거를 검토한 한국당 법률지원단은 구속기간이 이미 2년을 넘긴 만큼 확정된 형 2년도 이미 치른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이번엔 대법원 재판연구원 시절 썼던 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재판거래 의혹이 있는 판결을 옹호했던 건데요. 한 현직 부장판사는 이 후보자에게 공식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은 노동계의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가브로토텍 직원들이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며 낸 소송에서 회사 사정이 나쁘다면 근로자들이 임금을 청구하는 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 대상이 됐습니다. 당시 대법원이 이 판결을 박근혜 정부에 협력한 사례로 꼽은 내부 문건이 발견된 겁니다. 그런데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이었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이 판결을 옹호하는 취지의 글을 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로자의 청구를 제한해 법적 안정성과 근로기준법의 조화를 도모한 판결이라고 적은 겁니다. 이를 두고 한 현직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통신망에서 노동자의 편에 서지 않은 이 후보자의 글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노동자의 권리를 확장하는데 실질적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후보자가 쓴 4건의 논문 중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시작된 지난해 발간된 논문에서는 평가가 달라졌다며 이 후보자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검토연구관의 입장에서 판례의 배경과 의의를 소개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청와대가 박영선, 김현철 장관에 이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까지 임명을 강행할 뜻을 내비치면서 전국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박영선 장관은 오늘 국회를 찾았지만 야당 지도부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취임 인사차 국회를 찾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의당을 가장 먼저 방문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정의당하고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일 먼저 왔습니다. 작지만 강하다. 오후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만났지만 보고서 채택을 반대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지도부와의 만남은 불발됐습니다. 청와대의 임명 강행에 대한 항의 표시로 일부 야당이 만남을 피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제가 법사위원장 할 때는 야당 법사위원장이었지만 정말 황교안 법무부 장관님이 내게 예우를 깍듯이 해드렸어요. 조금 섭섭한 것도 있죠. 김현철 통일부 장관도 지난주 사흘 연속 국회를 찾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못 만났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오늘 예방을 따로 안 받는 걸로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예,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청와대 인사는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을 떠나며 여야정 협의체 가동을 주문했지만 이미선 후보자까지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가면서 협치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300석 중 260석 확보가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100년 집권론에 이은 총선 싹쓸이 주장에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 총회에 참석한 이해찬 대표가 내년 총선에 대한 목표치를 밝혔습니다. 이 125명이 다 내년에 당선되면 우리 당이 240석이 됩니다. 비례까지 합치면 260석쯤 될 겁니다. 이 대표가 제시한 260석은 현재 민주당 의석인 128석의 2배가 넘습니다. 전체 의석인 300석 중 80% 이상을 민주당이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압승을 거뒀기 때문에 지역 기반이 굉장히 좋아져서 충분히 우리가 꿈꿔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대표 취임 후 100년 집권론을 제시한 데 이어 총선 압승을 거두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재집권을 함으로써 앞으로 100년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는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좌파 독재 장기 집권을 달성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야무진 꿈은
국민들께서 깨뜨려 주실 것입니다. 이 대표 측은 원외 지역위원장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한 발언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네, 국내의 첫 영리병원은 녹지국제병원입니다. 중국 자본으로 제주도에 짓고 또 외국인 환자만 받는 조건이었죠. 이렇게 건물까지 지어놓긴 했는데 오늘 그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공국진 기자가 설명드립니다. 제주도가 녹지병원의 개설 허가를 최종 취소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의 불허 공고에도 불구하고 의료관광사업 육성 등을 내세워 허가를 내준 지 넉 달 만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현행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의 기한을 넘겨서도 개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노력도 없었다고 판단하고 녹지병원은 지난해 12월 제주도로부터 외국인 진료만 가능한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내국인 진료도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개설 기한인 지난달 4일까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허가 취소 결정으로 논란은 이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녹지 측이 이미 조건부 개원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허가 취소 결정 역시 부당하다며 소송을 낼 가능성이 큽니다. 병원 설립 당시 땅이 수용됐던 주민들도 토지 반환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선체 묘도 다 이전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제 단체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여기에 제주도의 행정신뢰도 추락은 물론 원희룡 지사의 정치적 타격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해 놓고도 측정치를 조작해온 기업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LG화학, 한화케미칼 같은 대기업들이 포함됐습니다. 조작 과정에서 어느 날짜는 농도를 이리저리 수치로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사실까지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었던 지난달 19일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모습입니다. 하늘이 온통 잿빛입니다. 이곳에서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해오던 측정 대행업체 4곳과 이들과 공모해 오염물질을 몰래 배출해오던 사업장 6곳이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기업 중에는 LG화학과 한화케미칼도 포함됐습니다. 실제 배출한 양에 비해서 배출 농도를 약 30% 수준으로 낮은 것으로 조작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측정 대행업체와 SNS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구체적으로 측정값 조작을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조작된 허위 성적서는 지난 4년간 13,000건이 넘고 그나마도 8,800건은 측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LG화학은 플라스틱 폐기물이면서 폭발 위험도 있는 염화 비닐을 기준치의 170배 넘게 배출하면서도 기준치 이하로 조작했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정부 발표가 난 뒤에야 사과했습니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막중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관련 생산시설을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화케미칼은 담당자가 공모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검찰 조사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금품 수수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는 한편 이런 사업장이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보고 점검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원전의 해체 기술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산업으로 새로운 산업을 만든다는 것인지 또 실제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김남준 기자입니다. 고리 원자력 발전 1호기는 지난 2017년 가동을 영구 중지했습니다. 탈핵 시대로 가겠습니다.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3년 뒤 원자로 내부 방사능을 화학물질로 제거하는 재염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후 내부 시설을 절단해서 폐기하고 2032년 해체를 완료합니다. 15년 동안 총 7,5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정부는 이런 해체 기술을 2021년까지 확보한 뒤 국내 기술로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기술로 해외에도 진출하기로 했습니다. 원전 해체를
원전 산업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여 35년까지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 점유율 10%의 달성과 원전 해체 탑5 국가로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 건설 기술 대신 해체 기술을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2,400억 원을 투입해 원전 해체 연구소를 부산과 울산, 경주에 설립하고 기존 원전 건설 인력을 해체 인력으로 전환해 2022년까지 1,300명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하지만 국내의 원전 전문가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먼저 원자력 발전소는 건설 기술과 해체 기술이 완전히 다르고 또 해체 산업은 규모가 너무 작다고 내다봤습니다. 이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추산한 국내 원전 한 기의 해체 비용은 7,500억 원 정도입니다. 비용 가운데 40%가 폐기물 운반 비용이란 점을 고려하면 원전 해체 시장 규모는 기존 원전 건설 산업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60%, 그럼 한 4,200억 정도 되죠. 그걸 한 10년으로 나누면 1년에 한 42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세계 5대 원전 수출국인 우리 기술이 사장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탈원전 정책 이후 20명 선이었던 카이스트 원자력 양자공학 전공자는 지난해 5명으로 떨어졌습니다. 다른 주요 대학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환자를 살리고 생명을 불어넣어줘야 될 의사들을 이제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장례식장에 가서 시신 수습하는 일을 해라. 이렇게 시키는 거하고 해체 산업 후발주자로서 해외 수주 경쟁력을 갖추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원전 건설 대신 해체 산업 육성에만 매달리면 결국 득보다 실이 클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스페인 주지의 북한 대사관을 습격한 뒤에 더 큰 일을 벌이겠다고 공언했던 반북단체 자유조선.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전문가들은 김일성 일가의 동상 훼손이나 주요 혁명 사적지 공격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보도에 이서연 기자입니다. 자유조선 홈페이지에 난수표 같은 숫자들이 적혀 있습니다. 자유조선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이 암호가 북한 내부 조직원들에게 내리는 비밀 명령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유조선의 지도자 역시 북한 내부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월 22일 스페인 북한 대사관 습격을 지휘한 에이드리안 홍도 자유조선의 리더격 인물은 아니라는 겁니다. 에이드리안 홍을 여러 차례 만났던 이성윤 교수도 고위급 탈북자는 물론 북한에 거주하는 노동당원까지 자유조선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중국 내에서도 좀 이렇게 친 자유조선 이런 인사들이 또 이 탈북인들이 이렇게 가담해서 서로 이제 협조를 하는 그런 파트너가 북한 내에도 이 조직에 가담한 사람들이 있겠죠. 최근 김정은 정권에 수치심을 경험하게 해주겠다고 공언한 자유조선. 초상화를 깨트린 데 이어 동상을 훼손하거나 주요 혁명 사적지 등을 공격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북한 내부에도 지금 네트워킹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다음에는 북한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자유조선의 실체는 잠시 후 방송되는 특집 추적 2019 김한솔 망명정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연입니다. 한국 첫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마라토너 고 손기정 선생의 첫 평전이 일본에서 먼저 발간됐습니다. 평전을 쓴 일본인 작가는 얼어붙은 한일 관계가 풀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김범석 특파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금메달리스트로 불렸던 마라토너 손기정 선수. 우승 후 일제의 감시 속에서 살아야 했던 그의 평전이 일본의 지한파 스포츠 학자에 의해 처음 발간됐습니다. 孫さんを中心とした日韓のスポーツマンたちの友情、今の兵役、政治家たちがいろいろやってるああいう状況を克服する術としてこのスポーツがいいんじゃないかと。 손 선생 생전에 잦은 만남을 가졌고 36년간 그를 연구해온 만큼 업적과 사담 등을 충실히 담았습니다. 손 선생이 베를린 올림픽 시상식 맨 꼭대기에서도 고개를 숙였던 일화도 있습니다.
韓国人の私が優勝したのに、日の丸であり、君が代であると。で、それでびっくりしたとおっしゃってる。胸につくべきだという気持ちがあったから、リーさんが削っちゃったっていうのは、それは。 테라시마 교수는 지난 2002년 손 선생이 별세했을 당시 일본에서 민간인 추모식을 열기도 했습니다. 손 선생이 바라는 한일 스포츠 교류가 스피드스케이팅의 이상화 선수와 고다이라 나오 선수 간 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평전 출간 비용 1,000만 원은 제1동포와 민단에서 모금으로 마련해 한일 교류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버섯하면 어떤 색이 떠오르시나요? 노란색, 분홍색 버섯은 잘 안 떠오르는데 이런 선입견을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알록달록 다양한 색의 버섯을 조현선 기자가 소개합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버섯 재배 농가입니다. 느타리 버섯처럼 보이지만 색깔이 개나리처럼 노랗습니다. 느타리 버섯 중 하나인 장다리 버섯입니다. 다른 버섯보다 버섯이 탄탄하고 저장 기간도 길며 특히 냉장고에 넣었을 때 신선도가 한 달 정도 가고 아삭아삭한 면이 있어서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좋아합니다. 열을 가하면 노란빛은 금세 사라집니다. 노란 색깔의 이 장다리 버섯 맛은 어떨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식감은 팽이버섯과 비슷하고요. 맛은 기존 느타리버섯보다 조금 더 담백한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농진청이 개발한 기능성 컬러버섯은 겨울을 제외한 모든 계절에 재배 가능한 분홍색 노을버섯, 하얀 색깔의 고니, 가장 최근에 개발됐고 닭고기 질감과 비슷한 솔타리버섯, 팽이버섯과 느타리버섯을 닮은 해미 등입니다. 색소 기능성 물질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식용버섯으로 가치도 높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공 제품 원료로도 사용을 하기 위해 품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컬러버섯 외에도 농촌진흥청이 지금까지 개발한 국산 버섯은 총 160가지. 보급률은 2008년 30%에서 2017년 60%를 넘겼습니다. 외국 품종에 지불하던 로열티는 2008년 65억 원에서 2017년 23억 원까지 줄었습니다. 농진청은 컬러버섯 보급을 확대해 2022년까지 국산 보급률을 70%대로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알록달록 컬러버섯이 농가의 효자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미국 빌보드와 영국 오피셜 차트에 이어 일본 오리콘 차트까지 1위를 휩쓴 방탄소년단. 오늘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세계적인 인기 못지않게 자기 관리도 철저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새 앨범을 내고 처음으로 국내의 모습을 드러낸 방탄소년단. 새 앨범 맵 오브 더 소울 페르소나는 발매 일주일도 안 돼 미국과 영국, 일본의 앨범 차트 1위에 오르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마치 집어삼킨 것처럼 생각하면 절대 안 되겠다. 그런 것들을 항상 동시에 생각하면서 오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라는 7년 동안이나 스캔들이나 구설에 오르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도 밝혔습니다. 보답을 해야 된다는 거는 확실하게 다들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끼리 약간 약속 아닌 약속을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기자회견장에는 취재진 240여 명이 몰렸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줄을 늘어선 취재진들은 선착순 호명에 따라 입장했습니다. 외신 기자들의 관심도 쏟아졌습니다. They sold out the stadium in France and in England, which is crazy because Europe is maybe the place where they were the less influential. 기자회견장 밖에는 방탄소년단을 보려는 해외 팬들도 몰려 전 세계적 인기를 반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안타까운 화재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형 산불은 연중 강수량이 가장 적은 4월에 특히 집중되는데요. 주변에 작은 불씨라도 없는지 계속 살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무척 더웠죠. 내일 중북부 지역은 구름이 많고 또 곳곳에 비가 오면서 기온이 조금 떨어질 텐데요. 서울은 낮에도 15도에 머물면서 오늘보다 6도쯤 낮아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오늘보다는 구름량이 많아지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영서 지역에는 오후에 비가 조금 지나는데요.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매우 적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에는 내일 아침 짙은 안개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중국 북동부 지역에서 황사가 발원했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오후에 중서부 지역은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외출할 때는 대기질 정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구가 11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5도, 대구가 26도 등으로 남부 지역은 오늘처럼 고온 현상이 계속되겠습니다. 당분간은 맑고 또 일교차 큰 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갓난아이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병원은 진료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이거 조작입니다. 미세먼지를 배출한 화학기업은 특정 기관과 짜고 농도를 낮췄습니다. 이것 역시 조작입니다. 이러니 환자는 의사를 믿지 못하고 소비자는 기업을 불신합니다. 투명함이, 정직함이 경쟁력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